반갑습니다. 마산 청보리 TV.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많이 올렸던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찍혔던 영상 주인공이십니다. 차승민 선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많이 찍혀 나갔다고 해서 한 10만 뷰 나오는 줄 알았는데 100뷰 넘었어, 100뷰. 근데 구독자 수 많이 늘었어요. 아 정말이에요? 이제 170명이 육박합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그때 우리 100명 아니었나? 그런가? 이제 내가 넘어간 것 같은데. 아 그래?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때 우리 왔을 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영상 촬영을 다 못했는데 와 계절도 바뀌었어. 계절도 바뀌었어. 반팔이고 밀양 밀성초등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차승민 쌤이 5가지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 찍을 거니까 옷이 똑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등교 계약하고 병행돼가지고. 그렇지 맞다. 그땐 계약 안 했을 때다. 그렇죠. 등교 계약. 하루살이 요즘 하루살이. 하루 벌어서 하루 가르치고 방금 전까지 또 다음 주 교육회의 하다가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이 바쁘십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시고 끊임없는 회의, 애들 또 피드백도 다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일이니까 합니다. 네. 해야죠. 네. 해야죠. 자, 그럼 오늘 우선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자녀 교육을 대하는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자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죠. 아버지 세치 있다 우리 지금. 그렇죠. 예. 자,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다 엄마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엄마는 뭐 해야 된다. 엄마는 뭐 해야 된다. 학부모라 그러면 학교에서도 엄마 얘기를 그렇죠. 주로. 가정 안에서도 아빠는 보다는 엄마가 좀 더 많이 하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한데 이게 이제 그 터닝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이가 아이가 터닝. 예. 그게 언제냐면 사춘기 무렵이에요. 4학년 이후. 그렇죠. 4학년에서 뭐 늦으면 중학교 뭐 2학년 정도 그 사이가 아이 기준으로 터닝을 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로부터의 아주 지지와 그리고 돌봄과 양육이 필요해요. 한데 이 사춘기 시절이란 것은 내가 요구하는 돌봄은 빼고 양육에 대해서 유리한 건 빼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길 때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부모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 안 듣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시절이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의 어떤 그 요구나 그런 것들 뭐 설정해 놓은 약속이나 규칙 같은 그렇지. 것을 깨트리려고 노력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그걸 납득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았는데 달라진 모습에 당황해서 학교 찾아와서 우리 애가 이상해졌다고 달라졌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아버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거 요새 물어보면 약간 오해나 논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혹시 친구 아빠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의 뭐 직업을 호구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빠와 아들이 아빠와 자녀가 어떤 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는 확인하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공통점이네요. 예,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하는지 모르고 뭐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 회사 다녀요. 그래? 그럼 어떤 회사에 다니실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자녀하고 부모 즉 아버지하고 소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한테만 탓할 수가 없어요. 애가 양육하는 그 주요 시절에는 안정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박한 아빠보다 조금 섬세한 엄마가 좀 더 이렇게 좀 애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여성성이라는 것이 남자에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으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험치가 낮으면 아이는 경험치가 높은 주양육자인 엄마에게 의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사춘기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버지도
이때까지 아이는 엄마와 많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지. 아버지도 아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아이도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인데 그 이전까지의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가 좋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지만 집에 가서 애 산책도 시켜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주고 어디 갈 때 운전도 해주고 뭐 용돈도 주고 과자도 사주고 했을 때 우리 아빠 최고. 그렇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집에 왔는데 엄마와 아이가 냉전주의.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아빠가 보니까 애가 대바라진 거예요. 엄마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엄마는 또 스트레스 막 받아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화살이 누구에게 날라올까요? 아빠한테 날라오죠. 당신이 좀 당신이 좀 이렇게 좀 애를 이렇게 그렇지, 해야 그렇지.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아빠가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거는 막 화를 내거나 그렇지, 주로. 엄하게 하거나 맞아. 하는 막 이렇게 어쨌든 이 상황이 조용하게 제압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주 일반적인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되면 엄마는 적당히 아이에게 압박감을 줘야 되는데 아빠가 또 더 많이 했다고 또 아빠를 질책하고 그렇지, 이런 그렇지. 과정이 또 연속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혹은 이런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아빠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 그러니까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6학년이 왔잖아요. 오면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5학년 때까지 무슨 일을 해서 안 좋은 경험을 했든 어떤 평가를 받았든 그 반대의 경우든 선생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대신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을 평가하겠다. 예, 그러면 아이들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연속돼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정에서 힘들어요. 이게 뭐 학년이 올라갔다고 해서 안방 쓰던 애가 건너방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리셋을 해야 된다고 부모님은 생각하시고 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다른 아이다. 다른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시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리셋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강점이 있어요. 어머니에 비해서. 어머니에 비해서. 물론 이거는 어머니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똑같은 강점이에요.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도 강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의 모습하고 조금 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은 쉬는 곳이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질서를 가지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이에게. 아버지가 일에 대한 열정, 관계에 대한 질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대충 이게 그림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봅시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아이를 잘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누구랑 친한지, 그치. 그럴 수 있죠. 뭐 때문에 고민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엄마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는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랑 친하리를 물어보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 그거는 지났네. 예, 그건 지나갔다는 거죠. 리셋을 해야 되니까. 리셋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래, 용만아, 오늘 아빠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객을 만났어. 이런 고객이 선생님,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음료수를 갖다 주더라. 나 진짜 고마웠어. 뭐 이런 거. 오늘 진짜 사소한 거. 오늘 진짜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왜요?
오늘 아빠가 진상 고객을 만난 거야. 아. 때리삐죠. 근데 어떻게 고객한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해놓으라는 거야. 규정에도 없는데 아빠가 오늘 너무 속상했어. 이런 거. 그렇겠네요. 네.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누구를 만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아이에게 풀어주는 거야. 아이에게 묻지만 말고 말고. 아빠 얘기를 먼저 하라. 네. 이게 제 이제 동생 차승균 선생이 네. 거제도에서 고등학교 이제 발령을 처음 받았는데 네. 이게 거제 지역 그때 조선소가 굉장히 흥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부 친구들이 조선소를 가서 아버지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아버지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학교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와, 매력적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 아빠를 아버지가 보고 저렇게 힘들고 아. 저렇게 어려운 곳에서 저렇게 일을 했었구나라고. 뭉클하죠. 그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모르는구나. 그렇지. 아버지가. 예.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아빠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막내 사원 대하듯이 해보세요. 자기 직장을. 직장에. 신규 사원. 신규 사원. 자, 생각해 봅시다. 보통 초등학교를 뭐 보내거나 뭐 고학년쯤 되면 회사 생활도 한 10년 이상 했을 수도 있고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뭐 그 정도 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하고 거래처도 생기고 직원들도 생겼을 때 우리가 막내 직원이 하나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 이른다. 이 직원이 사원이 열정은 넘치는데 뭔가 일이 서툴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눈치껏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부장이 본 거예요. 부장이 내가 저 친구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해주면 갑질이라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꼰대 소리 들을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지. 하고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를 한번 대보시라고 하면 아버지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맞네. 저도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 선생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빠들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성 뭐 이렇게 뭐 도전 정신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의성과 도전 정신으로 매일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그렇다면 맞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루틴에 강할 수 있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아빠의 가능성이 높고 그 아빠가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아이를 대할 때는 오히려 과거의 과거의 아이의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대하는 사춘기 아버지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 영상은 사실 처음 기획안은 그거였어.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잘 견디시면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영상,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차승민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했던 영상은 온 가족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구독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세요. 우리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안 누르셔도 되는데 같이 보셔도 좋겠어요. 자녀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아버님 어머님도 서로를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좋아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 아주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짜 전문가를 믿지 말아 했는데 이건 솔루션이 아닙니다. 솔루션이 아니고 하나의 힌트, 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자녀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리셋하라.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아이를 막내 사원 대하듯이 하라. 이러면 화목해지겠다. 역시 차쌤 대마왕이십니다. 이번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봬요. 네.